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애플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애플 충격이 뉴욕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은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중국 때문만이 아니다. 애플의 부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플이 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중국 수요가 감소한 것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무역 전쟁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이 꺾인 흐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중국이 예전부터 애플의 골칫거리였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이 애플의 매출 전망도 줄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시장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저가의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애플의 존재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시장 분석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약진,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약진이 애플의 상대적인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애플 자체로서도 좀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키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애플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씩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매출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은 이제 성장 둔화 또 무역 긴장 고조 속에서 앞으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걱정스러워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셋 위원장은요, 미국 경제가 일단은 올해 3%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미국 경제는 탄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10년 이상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재 둔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하셋 위원장은 단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큰 그런 회사들이 좀 타격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조금 더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실적 하향 조정을 일단은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중국 경제는 미국의 무역 관세로 충격을 느끼고 있고 중국도 결국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역 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애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이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 다음 주에 시작되는 이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한 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이렇게 애플도 하락을 하고 뉴욕 증시도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올해 좋은 증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런 위원, 블랙스톤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S&P 500 지수가 15% 상승을 해서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런 위원은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면서 연준이 최근에 2번이나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런 위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연준이 금리를 한 번도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었고요. 2021년까지 어떤 경기 침체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러면서 S&P 500 지수가 올해
무려 15% 오르고 장중 사상 최고치인 지난 9월 21일에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펀더멘탈도 탄탄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서 시장과 다른 의견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런 앞서서 바이런 위원의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침체기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걱정스러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부동산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튼부터 호주 시드니 그리고 중국 이런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 기사를 확인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주식과 또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이 부동산 시장에도 역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에 따르면요. 뉴욕 맨하튼 아파트 가격이 중간값이 10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보면 10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 이것이 1, 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고가 부동산 시장의 잡지를 감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100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거의 3년 만에 이런 일이었고요. 미국 주요 도시를 포함해서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도시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를 비롯해서 호주 전역 그리고 중국 쪽의 부동산도 역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역시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간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